에피소드 1 연말의 피극. 수사일지. 1974년 12월 30일 새벽 1시. 사건 번호 74-341호. 어젯밤 10시 40분경 한강시 서구 청솔동 30번지 영미 쌀가게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가게 안쪽 방에서 일가족 3명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던 박진수 27세와 그의 아들들이다. 큰아들 박민호는 5살, 작은아들 박민기는 3살이었다. 세 사람 모두 방 안에서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첫 신고자는 가게 앞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철의 아내 김순자다. 피해자의 부인인 이영희가 집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가게에 들어갔다가 참상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영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저녁 8시 반경 가게 문을 잠그고 외출했다가 2시간 남짓 후에 돌아왔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하게 여겨 식당 주인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연탄가스 중독을 의심했으나 식당 주인 김성철이 시체들을 밖으로 옮기려다가 피해자 박진수의 목에 스카프와 넥타이가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미 현장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피해자 부인인 이영희는 현장에서 실신했다고 하며 남편 박진수가 최근 20만원가량의 금전 사기를 당해 심하게 낙담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남편이 극도로 싫어해서 부부간 갈등이 심했다고 했다. 현재로선 피해자 박진수가 절망한 나머지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일기. 1974년 12월 30일 밤. 연말 마지막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을 보게 되다니. 영미 쌀가게라는 조그만 가게였다. 청솔동 뒷골목 그다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27살 젊은 아버지 박진수와 5살 민호, 3살 민기가 나란히 죽어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아버지는 목에 스카프와 넥타이가 칭칭 감겨 있었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식당 주인 김성철이 연탄가스 중독이다며 시체들을 밖으로 옮긴 뒤였다. 현장 보존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이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영이라는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박진수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 사기를 당해서 절망했다. 종교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5살 민호, 3살 민기를 먼저 죽이고 자살한다는 게 아무리 절망적이라지만 가능한 일일까?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다. 그때까지는 단정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묘한 불안감은 뭘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늦었다고 말했더니 연말이라 사건이 많으냐고 묻는다. 아이들이 죽은 얘기는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인데. 이영희가 현장에서 실신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이 자꾸 눈에 밟힌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감정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남편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잃은 여자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연탄가스 중독이었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만약 다른 원인이었다면 새해 첫날부터 큰 사건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몇 시간 후면 1975년 새해가 밝는다. 좋은 해가 되길. 하지만 오늘 본 것 때문에 새해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 민호와 민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만약 정말 아버지 박진수가 죽인 것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빨리 잠들어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는 이 사건에 매달려야 한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민호와 민기를 위해서라도. 에피소드 2 의심의 씨앗. 수사일지. 1975년 1월 6일. 사건 번호 74-341호 추가 보고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연탄가스 중독이 아니었다. 피해자 박진수는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 두 아이는 모두 끈에 의한 교살이 확인되었다. 사인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타살 사건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들 모두의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함께 특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수에서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대기 중이다. 피해자 부인 이영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 박진수는 한 달 전쯤 지인에게 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이 돈은 가게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어서 그 충격이 컸다고 했다. 또한 이영희가 작년 봄부터 참석하고 있는 종교 모임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집안일은 팽개치고 맨날 교회만 나간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특히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다툰 것으로 확인된다. 이영희는 사건 당일 저녁 8시 반경 종교 모임에 참석한다며 외출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여러 신도들과 만났는데 어두워서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현재 이영희의 외출 경로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기 1975년 1월 6일 밤 새해 첫 주부터 머리가 복잡하다.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확실해졌다.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연탄가스 중독 같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가족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리고 왜? 이영희. 피해자의 부인인 이 여자가 점점 수상해 보인다.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할 때 보니 처음 현장에서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첫날에는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더니 오늘은 오히려 너무 침착했다. 남편과 아이 둘을 한꺼번에 잃은 여자치고는 말이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들이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이 사기당한 것, 종교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 당일 밤의 다툼. 모든 것이 남편의 자살 동기로 딱 들어맞는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처럼. 특히 당일 밤 외출에 대한 부분이 이상하다. 종교 모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답을 회피한다. 어두워서 잘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종교 모임이라면 대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만나는 법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또 하나. 국가수에서 온 예비보고서를 보니 피해자들 위 속에서 특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투입된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만약 이것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것이라면 누군가 피해자들을 잠재운 후 살해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 음식이나 음료수에 약물을 타서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잠든 사이에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영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내일부터 그녀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봐야겠다. 정말로 종교 모임에 갔던 건지, 그곳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만약 이영희가 범인이라면 왜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였을까? 남편과의 갈등 때문이라면 남편만 죽이면 될 텐데 왜 죄 없는 아이들까지? 아이들. 5살 민호, 3살 민기를 끈으로 목 졸라 죽인다는 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다. 아직 단정하면 안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 혹시 외부 침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영희가 가장 의심스럽다. 특히 그녀의 외출 시간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국가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정말 약물이 검출된다면 그 약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구입했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호와 민기를 위해서라도. 이영희의 표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 에피소드 3 숨겨진 연인. 수사일지 1975년 1월 15일 사건 번호 74-강-341호 재부검 결과 보고 국가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3명 모두의 위장에서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약물은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가 있으며 검출량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다량 투약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티반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현재 한강시 내 모든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아티반 처방 및 판매 내역을 수집 중이다. 한편 탐문 수사를 통해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피해자 가게 인근 주민 다수가 이영희가 작년 여름부터 특정 남성과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주민 최명자의 증언 이영희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자주 만났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이영희가 그 남자를 보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더라. 주민 신동철의 증언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투도 점잖았다. 이영희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영희가 그 남자와 골목 끝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추가로 이영희가 다니는 종교 모임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영희는 작년 4월부터 1년 정종이라는 일본계 신흥 종교에 입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종교단체 한강시 지역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영희가 매우 적극적인 신도였으며 특히 지역 여성 신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이영희와 자주 만난 정체불명의 남성 신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종교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일기 1975년 1월 15일 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영희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국가수 결과부터 정리해보자.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가 검출되었다. 이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먹인 것이 분명하다. 이영희가 이 약을 구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은 증언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영희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격했을 줄은 몰랐다. 특히 최명자 할머니 증언이 인상적이었다. 이영희가 그 남자 보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소녀처럼 수줍어했다고 한다. 결혼한 지 7년 된 두 아이 엄마가 말이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30대 후반, 키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 점잖은 말투. 이영희 남편 박진수와는 정반대 타입인 것 같다. 박진수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거칠고 무뚝뚝한 편이었으니까. 1년 정종이라는 종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신흥 종교라고 하는데 이영희가 작년 4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고 했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혹시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같은 종교단체 사람일까? 이영희가 종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나면 남편도 쉽게 의심하지 않을 테고. 하지만 아직 추측일 뿐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그 종교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봐야겠다. 이영희가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 만약 이영희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그냥 남편과 이혼하고 그 남자와 새로 출발하면 될 것을. 아, 그렇다면 아이들 때문일까?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데려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닐까? 아니다. 아직 이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영희가 범인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황은 점점 이영희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불륜관계 아티반, 그리고 사건 당일 밤에 모호한 알리바이.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있다. 이영희 혼자서 남편과 아이 둘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까? 체격상으로 보면 박진수보다 훨씬 작은데 아티반으로 잠재웠다고 해도 남편이 중간에 깨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이영희가 아티반을 먹이고 그 남자가 실제 살해를 담당했을 수도.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공모살인이다. 이영희와 그 남자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아직 추측일 뿐이지만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일 종교단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티반을 누가 어디서 구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영희. 처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불쌍한 젊은 과부로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냉혈한 여자로. 하지만 아직 확신하면 안 된다. 수사관이 선입견을 갖는 순간 진실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직감은 이영희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피소드 4 종교인 장무영. 수사일지 1975년 1월 25일 사건 번호 74-강-341호 용의자 신원 확인 보고서. 이영희와 자주 만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무영 39세 1년 정종 한강이 남치구 책임자. 이영희는 해당 종교 한강시 서구 청솔치구 여자 반장. 종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불륜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무영은 기혼자로 처자식이 있으나 별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정종에 입교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교단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말씀을 잘하고 인자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희와 장무영의 관계에 대한 추가 증언도 수집했다. 종교 모임 참석자 여러 명이 두 사람이 모임 후 따로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는 거의 매주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아티반 구입 경로 조사 결과 한강시 동구 소재 민들레 정신과에서 작년 12월 중순 장무영 명의로 아티반이 처방된 기록을 확인했다. 처방 사유는 불면증 및 신경쇠약이었다. 현재 이영희와 장무영을 동시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일기 1975년 1월 25일 밤 드디어 그 남자를 찾았다. 장무영이라는 39세 남자다. 1년 정종이라는 종교단체의 책임자라고 한다. 이영희보다 12살 많은 기혼 남성이다. 하지만 처자식과는 별거 중이라고. 두 사람을 대질시켰을 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말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확연히 보였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티반이다. 장무영이 작년 12월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았다는 기록을 찾았다. 불면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하다. 사건 한 달 전에 아티반을 처방받고 그 약이 피해자들 몸에서 검출되다니.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이영희가 종교 모임에서 장무영을 만났다. 남편보다 나이 많지만 교양 있고 점잖은 남자였다. 이영희는 거칠고 무뚝뚝한 남편 박진수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에 빠졌을 것이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이영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장무영과 새 출발을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 문제가 걸렸다. 장무영도 이미 처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영희의 아이들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장무영에게 가려고. 장무영이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아티반을 구했고 이영희가 그것을 사용해 남편과 아이들을 잠재운 후.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든다. 이영희 혼자서 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까? 특히 남편 박진수는 체격이 제법 큰 편인데 혹시 장무영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사건 당일 이영희가 종교 모임에 간다고 나간 것도 실제로는 장무영과 만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희가 아티반을 먹이고 장무영이 실제 살해를 담당했을 수도. 내일 장무영을 더 강도 높게 조사해봐야겠다.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영희와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봐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장무영이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점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흥분하기 마련인데 그는 너무나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했던 것처럼. 종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영희는 장무영과 대질당할 때 명백히 동요했다. 하지만 장무영은 끝까지 점잖은 말투를 유지하며 그저 종교적인 인도를 해드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둘 중 누가 주도했을까? 나이와 경험을 고려하면 장무영이 더 주도적이었을 것 같지만 동기로 보면 이영희가 더 절실했을 것이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명확해졌다.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박진수와 아이들을 죽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내일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누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한다. 민호와 민기. 이 아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어른들의 욕정 때문이었다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